말씀하지 마시고. 되셨어요? 잠깐만요. 네, 됐어요. 됐어요? 나와요? 보여요 그게? 응. 네, 안녕하십니까. DJ 쑥쑥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부지런히 왔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7회차예요. 제가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제가 본업 같습니다 이게. Anyway, 자 잠시 후에 우리 7회차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DJ 쑥쑥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분 모시고요. 한 40분, 50분 정도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컬 CM의 김지환이라고요. 환이라고 하고요. 그 로컬에서 있으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향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음. 조금 말이 어려워요. 음, 음. 저같이 연배가 있는 누나들은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전주에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전주 태생이고 전주를 떠났었던 적이 뭐 군대하고 해외 뭐 이런 연수나 여행이나 이런 거 외에는 전주를 좀 지켰어요. 지키면서 살아왔고 대학교 때부터 청년 단체를 하면서 지역에 좀 남아서 뭔가 의미 있는 일, 내가 선배가 되었을 때 후배를 끌어줄 수 있는 일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았던 게 이제 사회적 기업 이제 필드에서 시작을 했고 현실적으로 이제 30대가 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영리 섹션으로 넘어왔지만 거기에서 매출을 통해서 사회 환원하는 쪽으로 이제 사회 사업 같은 것들 같이 고민하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 홍지설임하고 저기 풍년제과 사이에 1% 호스텔이라고 우리 정 대표하고 같이 근 3년간 부대표로 있으면서 경영을 마치고 퇴사 후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이제 도시재생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여러 주체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 중에 한 포스트하고 이렇게 협업하면서 제 일을 조금씩 다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전주를 포함해서 여러 시도들이 되게 많은 도시재생을 기획을 하고 진행을 맞아, 하잖아요. 맞아. 전국적으로. 전주에는 지금 몇 군데가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도심, 원도심 도시재생도 있고 또 동문 도시재생이 따로 있나요? 네, 네, 네. 네, 있고 그다음에 또 저쪽 노송도 쪽에 맞습니다. 도시재생도 있고 그래서 한 세네 개 그리고 미래유산 쪽으로 해서 서학동에 그쪽도 다른 색깔로이긴 하지만 도시재생 비슷한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카운팅은 못하지만 이 전주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들에 한 포스트들씩 다 있어요. 이제 뭐 동문길, 그다음에 어디냐 우리 서안 예술마을 그쪽도 있고, 그다음에 팔복동, 그다음에 뭐 노송동 뭐 이렇게 해서 있고 그 포스트들이 이제 LH 이제 국토부 예산으로 한 섹션 하는 쪽이 있고 그거를 이제 시에서 또 관여를 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회경제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네. 도시재생 뭐 지원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여러 개지만 도시재생이라는 포스트 안에 거버넌스하게 시도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중간 지원 단체도 들어가 있고 저같이 이제 사이드에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하면 그러니까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는 5개, 6개 정도 이상이 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주로 하시는 곳은 아마 동문거리 위주로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제가 어쨌든 동문거리에서 근 3년 호스텔을 운영하면서 네네. 동문거리 자체에 좀 애증이 쌓였어요. 근데 애증이 쌓였는 애증. 애증? 네, 진짜요? 네, 애증? 애증이 쌓였는데 네. 그거를 연료로 지금 동문길에서 다시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곳 자체는 창업으로서 적합한 곳은 아니에요. 굉장히 원도심 중에 여러 원도심 중에 소외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성은 있지만, 맞아요. 네, 70, 80년대 네, 맞아요. 액티브했기
문화예술가들이 그쪽에서 많이 활동도 했고, 근데 요즘 봐서는 동문거리는 글쎄 쉽지 않겠다 했는데 의외로 그쪽에서 활동하신다고 그래서 문화예술 쪽인 부분에 원래도 관심도 있고 약간 취향도 있으셔. 그래서 도전하는구나 했더니 애증으로 시작을 해서 뭔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있겠다고 발견하신 건가요? 약간 맥을 정말 정확히 주셨는데 저는 약간 잘 된다는 것보다 어려운 곳에서 커뮤니티를 발견을 하고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를 저 도전 과제로 늘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비영리적이거나 이상적인 섹션보다는 영리적인 섹션에서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곳에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더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해봤지만 그 필드는 어떻게 보면 정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했던 어떤 사업의 형태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동문길 자체는 예전에 이제 원더심, 아니 구도심으로 보면 중심가였죠. 예전에 그 미온탑 사거리로 해가지고 이쪽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서책거리도 있었고 또 이제 예술인들이 조그마한 작업실을 하고 그 건너편에 이제 예술의 전당 거기에서 전시하고 밥 먹으러 오고 술 먹으러 오고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저녁에 맞아요. 그런 예술인들이 있었던 서로 거리였는데 소통해야 하는 지금은 한옥마을이 형성되고 이쪽 동문거리 지중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지가가 상승을 해버려요. 그때 그때 임대료도 같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상징성들이 그때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술인들이 모이기가 어렵고 거의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제 주거 지역을 제외하고 상가 건물의 44.5%가 음식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유동인구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40대가 중심 이제 유동인구고 그래서 약간 젊음이 없고 유동인구가 빠지고 있는 음식점 거리, 예술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옛날의 상징성. 지금은 그 뭐야 이제 젊은 사람들도 발길이 오지 않고 어떤 테마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일반적인 그냥 견지에서 생각해 보면 그 전주 한옥마을 자체가 두세 블럭 맞아요. 정도밖에 거리가 없기 때문에 왠지 한옥마을을 돌고 조금만 알려진다면 아마도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 희소성을 몰라서 아마 접근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많은 여행자들이 왔지만 동문거리는 조금 텅 비었었나요? 일단은 적은? 여기에 그 한옥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도 단위에서는 동문거리까지 이제 구획을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한옥마을 보면 그 맞죠. 보도블럭이랑 있잖아요. 네. 그런 개울도 있고 그런 걸 동문까지 쭉 이으려고 했는데 상인들하고 거주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도로가 확 끊기는 거를 동문에 있는 상인들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확 끊기는 거를 저기 한옥스파 그쪽에 하고 여러 이렇게 갈래가 있잖아요. 동문길로 맞아요. 넘어가는 거기 보면은 보도블록 색깔 자체가 이렇게 뭐 클래식하게 있다가 뚝 끊겨서 아스팔트로 연결되는 쪽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그 이제 그런 물리적으로도 분리가 돼 버렸고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한두 가지. 이제 웽이집 같은 유명한 콩나물국밥집을 오거나 풍년제과를 가기 위해서 걸어오는 분들 지나가는 거리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한옥마을 붐이 들면서 스테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게스트하우스들. 그러면서 확산이 돼서 여기까지 변두리까지 게스트하우스가 생겨서 오는 곳. 이 정도. 그러나 여전히 그 예. 동문안 거리에 있는 역사적이거나 약간 좀 느낌이 있는 그 공간이 여전히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유입이 안 되고 스팟으로만 딱딱딱 그렇죠. 들어오시고.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하죠? 매개체가 사람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없는 거예요. 그 딱딱 분절돼서는 다 기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몇 가지가.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한옥마을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여기 자체를 동문길이라고 보고 여기 있는 커뮤니티들이 주체들이 여러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일단 원래 주민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도 있고, 건물주도 있고, 그냥 그런 베이스는 없지만 왔다 갔다 했던 예술가도 있고, 기획가도 있고, 중간지원단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한옥마을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했던 붐이 음식점 거리로 변질돼 버렸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여기서 내 어떻게 보면 플레이그라운드였던 곳으로부터 밀려났던 사람들이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 혜택보다는 그 거리의 경관이나 어떻게 보면 건물주를 위한 젠트리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이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혹은 다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약간 저는 분절성을 더 저는 오히려 높이던지 한옥마을하고 연결성을 높이려면 이걸 지구를 하나로 묶어주던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도 700, 800개 있는 한옥이 있으면 그쪽이 클러스터가 되고 동문거리는 동문 나름대로의 색깔을 우선 확보하고 중요한 건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지 말고 지금 컨텐츠를 넣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살려서 이게 자생력이 될 때 그때 한옥마을하고 같이 연결하는 좋은 프로젝트를 하면 좋죠. 이상적인 그 스케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전주 단계적으로 가명도, 보면. 전주 가명도 조만간 이제 오픈할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살았던 아니 계시는 노포들도 다시 일어나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 되게 굉장히 희망적이긴 한데 이렇게 연결이 뭐 다 제일 매력적인 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다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에서 동문 그다음에 원도심에 있는 그 모든 것 그다음에 그 가명길 그 안에 있거든요. 그렇게 다 살아나면 이게 지금 뭐 잠깐 하프데이 뭐 반나절 여행지라고 오명을 요즘에 갖고 있는 전주가 조금은 이제 1박까지도 2박까지도 생길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김주환 활동가님처럼 많이들 지금 비슷한 컨텐츠나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을 하는 건가요? 동문거리? 그렇죠. 저 혼자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전주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라고 그 현장지원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장을 마련한 거죠. 거기에 보면 저는 이제 상인의 포지션이에요. 상인의 시각을 가진 기획가로 참여를 하는 거고 실제로 건축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주체들이 함께 TFT로 이제 마을 공동체 디자인 학교 공부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예술가들하고 공공미술, 공공 디자인 관련한 프로젝트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상태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저희가 이제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 예산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뭐 길거리 정비를 한다든지 예술품을 그냥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라 거꾸로 가려는 방향성 때문에 센터장님이 사업 변경안을 제시를 하고 그게 베이스가 이제 커뮤니티 그러니까 탑다운 아니고 바텀업으로 해서 그렇게 커뮤니티부터 그러면은 조사를 다시 하자. 그 작업들이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게 지금 동문거리에서 독특하게 일어나는 바텀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도시재생 자체가 요즘에 바텀업으로 가고 있나요? 일단 다른 쪽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함께 했던 이유는 센터장님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했어요. 보통은 예산을 어떻게든 그 빈목에 맞춰서 이렇게 그 기한 내에 쓰려고 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거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필요하지만 제한된 기간 동안에 뭔가 이뤄야 되는 맞아요. 그 프로젝트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업 기한이 2020년까지요. 1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센터장이 구원투수로 오고 색깔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1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내겠다가 아니라 이런 주체들하고 같이 의견도 묻고 니즈를 파악하고 그거하고 예산하고 TFT하고 이런 연결하는 작업을 해서 1년 동안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고 센터가 중간지원단체가 사라져도 여기 남아있는 커뮤니티들이 자생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사실은 도시 재생은 어느 순간에 이뤄가지고 도시가 재생이 되지 않거든요. 맞아. 재생이라는 단어는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인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건데 아니 오랫동안 끊겨 있는 그 공간이 잠깐의 CPR인가 이거 맞아. 한다고
바로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분이 굉장히 맥락을 잘 캐치를 하셨고 제가 보기엔 시행착오를 겪으신 다음에 맞아요. 정말 빠른 게 늦은 게 빠른 거라고 이 순간에 이걸 해야겠다 하고 용감하게 이제 집중을 하신 것 같고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 윗단계나 맞아요. 밑에 분들한테. 당연히 또 이제 김지환 활동가님은 뭐 동문거리에서 3년 정도 일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속내를 이미 알고 있고 했기 때문에 딱 두 분이 타이밍이 맞은 거네요. 근데 늘 놀랍지만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인터뷰 하면서 했던 내용을 저희가 사적으로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신숙경 대표님은 그 맥락을 굉장히 잘 짚으세요. 그 맥락이 그대로야. 그대로. 관광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짜. 좀 토시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토시 하나 들어.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좀 놀란 거. 내가 분명히 이거 공유한 적이 없는데 제가 딱 그 팩트만 말씀하셔도 그 과정을 머릿속에 스케치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일단 신기해요. 근데 맞습니다, 진짜. 센터장님들 감사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동문거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그 심포니아인가 그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DJ 분 계세요. 이남식 씨. 이남식 씨가 DJ로 하셨던 그 공간도 있었고. 맞아.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분이 거의 이종 누구죠? 제가 전화하면 정확히 잘 봐. 서울에서 돌아가신 분. 별밤 하셨던 이종환 씨. 이종환 씨만큼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전주의 이종환 씨였는데 이남식 그 DJ님이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항상 이제 방송을 하거나 하면 이제 라디오로 들어오면서 대학생 때 이 양반은 되게 멀고 먼 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동문거리는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구나 이런 약간 동경의 대상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전주에 내려와서 보면은 동문 그런 흔적은 없고 맞아. 좀 내가 생각했던 그 경외심 이런 것도 문화적인 산지다 하는 그 느낌도 사라졌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 생각은 사실은 했어요. 막연하게나마. 근데 그거를 또 3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하셨던 공간에서 넓혀서 진짜 애증 정말 싫은데 싫기 사랑도 있고 증오도 있고. 싫기 때문에 원래 그렇잖아요. 그 결핍이 뭔가를 하게 하는 것처럼 뭔가 증오가 계속 남는 그 뒤에 남는 감정이 많잖아요. 뭔가 하겠다는 그 역발상으로 또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김주환 활동가님의 또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네. 그러면 올 한 해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어요? 올 한 해는 제가 이제 1% 호스텔, 1% 그룹 이제 퇴사를 한 게 6월이에요. 6월에 마치고 그다음에 좀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가 좀 있어서 좀 쉬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무계획으로 좀 쉬었다가 베트남에 갈 일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업이 이제 스테이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 시스템 셋업을 한다던가 예약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어메니티를 세팅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으로 아주 짧은 있으니까 컨설팅을 좀 요청한 지인이 있었어요. 이제 그 어디냐 베트남 다낭 쪽에 다낭 쪽에 그래서 이제 1차로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현지 조사하러 좀 갔었고 원래 12월 달에 이거 프로젝트 마치면 이제 부동산을 직접 보러 가는 것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또 그렇게 했었고 베트남 갔다 와서 고민을 좀 했었죠. 이제 저도 현실적인 이제 진로를 생각하면서 원래는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좀 더 있었으면 아마 미국을 갔었을 거예요. 뭐 유학까지는 아니고 요즘 우리 커뮤니티 컬리지 해서 한 2년 정도 전문대 쪽에서 IT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원래 관심이 있었었기 때문에 저 영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도 하나 이제 언어로 보고 있어서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갔을 텐데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이제 한계가 있고 이제 생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다시 오니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요청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시장에 노출이 된 거죠. 내가 퇴사를 했다 소식을 듣고 한 컨택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보고 계셨겠죠. 일을 원체 잘하시는 분이라.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힘든 일을 허리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부르려고 그래서 다 거절했습니다. 한 정확히 하나 둘 세 건. 이제 뭐 중간 지원 단체도 있고 문화 단체도 있고 그냥 일반 상업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좋은 리더를 찾아서 그 밑에서 뭔가 중간 역할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과를 잘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내 스스로 책임질 때가 된 것 같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을 계속 가려던 게 계속 번복되는 걸 보면서 지역에 남겠다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일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곳에서 프로젝트만 받아온 거예요. 용역을. 그러면서 그 용역 프로젝트에 맞게 내가 이제 그 창업을 일단 한 거죠. 근데 이 글로컬 CM은 제가 졸업하기 전에 청년단체 하면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청년등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2기 출신인데 그때 그 캄보디아의 그 뭐야 패브릭 그것 중에 천연 원단 연색 해가지고 하는 패브릭으로 베네 쪼그리 만드는 공정무역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어요. 1인 기업으로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컬이 들어가 있고 이제 CM은 커뮤니케이션으로 글로벌과 로컬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통로다 이렇게 하면서 착한 소비, 착한 공정무역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거를 2015년에 폐업을 했죠. 실패를 해서. 그러고 나서 죽여놨다가 아니라 사라졌다가 재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다시 고민을 할 때 뭔가를 그 재창업해서 뭔가를 브랜드 뉴 하기보다는 원래 의미를 다시 찾아서 또 똑같네. 그렇네요. 그 생각 안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재생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창업 똑같 동일한 브랜드로 다시 재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진 거죠. 그때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실 것 같은데요. 또 경험치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솔직히 도시재생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상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구역 안에서 중간지원단체가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로컬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도시재생의 어떤 그 흐름에 맞춰서 내 역할을 한두 가지는 좀 해보고 싶은 거고 정확하게는 제가 고민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재창업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창업의 지향성이 영리성에 국한되어 있진 않고 공공성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어떤 형태.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스케치를 해놓은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공공의 이익도 뭐 50% 아니면 약간 상업적인 것도 50%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그 공공성도 있지만 바로 또 상업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고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지속성을 개런티 받을 만한 그런 단계로 가는 업으로 좀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사실 그게 좀 아이디어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율로 보면 지금 이제 도시재생 이걸 협업을 하니까 공공성이 막 50% 가까이 더 커 보이지만 제 지금 마인드셋은 진짜 8, 90%는 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익을 내면서 10%, 20%를 정확히 나눔하면서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지 나 혼자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여러 주체들과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10% 20%를 같이 나누자.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50%하고 50% 한다고 하면 생업을 위협받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렇죠. 본인이 보시기에는 공공 이익이나 약간 사회적 기업의 색깔이 더 많은 성향이라는 판단이 안 드세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제 하는 짓을 보면. 근데 원래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 5년 동안.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가게에 직접 있어 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계를 느꼈고, 내가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직접 보고, 갈등을 여러 사람들과 해보면서, 이게 내 길이다가 아니라 이게 내 길이 맞긴 한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방법론을 영리적으로 전환한 게 이제 정 대표랑 1% 호스텔을 런칭했던 게 처음인 거죠. 그 단계. 그 단계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내적 갈등은 있죠. 이게 내 영리적인 추구를 하지만 거기에 전문화돼 있거나 거기에 내가 막 마음을 더 쓰거나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돌아 뭐 사회적 기업이든 중간지원단체든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내 스스로 평가할 때 그런 생각은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를 그렇게 보니까 이제 땡기는 거죠. 같이 일하자. 근데 지금은 아직
제 나이가 저는 아직은 한창 일할 때고 뭔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연령 그러니까 그 마지막 기회. 그치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타이밍 40대 이후로는 뭔가 픽스가 되면 10년 이상을 해야 내가 거기서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테스트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업이 그 창업을 어쨌든 성공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쭉 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 고민을 이제 무겁게 안 하고 내가 정한 거에 대해서 행동이나 액션 플랜 위주로 좀 쭉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은 창업까지 한 2년 내로 보고 있고 뭔가 소기에 성과를 내는 걸로 5년 정도 보고 그게 5년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그 분야에서 10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가 40살이 되는 시점인가요? 그렇죠. 거의 뭐 그렇죠. 장가도 가야 되는데 그 걱정이네요. 갈 수 있을지.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번 올해 그 프로젝트 중에 기억에 남는 만한 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했던 프로젝트는 동문길 메인로에 있는 이제 여러 주체들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했었어요. 인터뷰 메인이라고 하면 어디? 이제 그 선플러스부터 저기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그 라인 완전 직선 라인 네네. 그 길을 좌우로 그게 한 4-5블럭 되나요? 네 맞아요 4-5블럭 되고 그 이면까지 하면 저희가 그 동문 거리로 섹션을 잡은 거 한 9블럭 정도 돼요. 9블럭. 네,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한이 아니고 한 2달 정도의 짧은 프로젝트여서 대표성을 좀 가지고 있는 주체들 인터뷰를 했어요. 한 33명 정도 접촉을 했고 거절당한 거 빼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유효한 시간으로 보면 의견 청취를 한 22분 정도 했어요. 그거를 지난번에 집담회 때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뭔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는 맞고 이제까지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거 지원 사업이 미비한 효과밖에 내질 못하고 있어요. 더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그분들 만나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갭이었던 거예요. 네, 그 각 주체별 간에도 그렇고 각 주체별 안에서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이 일단은 깨져 있어요. 그 깨졌다는 의미는 신뢰의 베이스가 깨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좀 이렇게 듣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좀 마음 상하셨고 기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그냥 누가 와서 하든 그런 이렇게 나는 참여나 관심이 없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는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구나, 불모지구나, 소외 지역이구나. 그리고 이 커뮤니티들의 마음을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시행착오가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기대했다가 낙담했다. 맞아요. 기대했다가 낙담했다 했기 때문에 해봐라. 그때 뭐 도와주긴 하겠지만 또 여전히 겉으로 응대하실 거예요 아마도. 더 무서운 분들은 이제 반대하시거나 막 욕하시는 분들 그 전에 거를 우리가 한 건 아닌데 귀찮게 하지 말라 이거죠. 네, 그 전에 한 것까지 싸잡아서 또 이제 잘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 훨씬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그 역사 교수님 김준혁 교수님 계세요. 음. 그분한테 제가 매일매일 소통을 하는데 카카오로 좋은 정보 있으면 드리고 저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전화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 카카오로만 제가 최근에 드린 정보 중에 하나가 갈등 비용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사회적으로 모든 세대가 아니면 모든 젠더들이 모든 도시, 대도시, 소도시 간의 갈등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지 아시냐고 그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작게나마 작은 단위로 동문거리 안에도 지금 갈등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각자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나 좋은 것들이 갈등 구조로 인해서 다시 묻혀 있으면서 계속 갈등을 그냥 계속 지속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많은 연수에 의해서 생겨났고 있었던 이 자체가 현재에 필요한데도 이게 드러나서 쌤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갈등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게 되면 뭐 개인 대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완전히 개인의 뭐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냐 아니면 절망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일주일이나 1년 후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어느 구역이 많은 자산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하나하나 한 분의 한 개체들이 다 그렇게 갈등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풀려고 나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거는 다 사장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럼 그걸 다시 일으키고 다시 하기 위한 그 노력을 또 배로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게 제가 보는 갈등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시기적절하게 제가 보기에는 김조한 대표님이 이게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내년에 끝나지만 꼭 그 연수에 생각하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할 거라는 생각으로 오셔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나는 당신들과 이쪽에 살면서 맞아. 같이 해결하면서 생업에 계신 분이나 지금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볼 수 있는 걸로 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회적 기업일 수도 있고 누군가 모르지만 매개가 돼서 두 사이드를 연결하면서 소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그게 어필이 되시면 뭐 짧은 기간에는 어필이 바로 안 되시겠지만 그걸로 지금 사실은 그 생각으로 그쪽에 또 집중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네, 일단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서 제 생각도 좀 정리되는 게 그 방향성이 맞고 실제로 저희 그 인터뷰 조사하고 발표를 그때 집담회 때 했을 때 통장님들이 좀 오셨어요. 통장님이 오시면서 우리 발표하거나 패널들한테 여기에 주소지 여기 돼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 손을 못 드는 거죠. 물론 외부의 힘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내부의 속사정은 그분들이 더 잘 아시는 걸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려면 내가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제가 주소 이전을 이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인 거잖아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을 일단 하는 거고 그만큼 거기에 내가 길거리에서 얼마나 녹아내는지는 제 생활에 따라서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거버넌스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거리 회생을 해서 누군가 어떤 주체든 좀 열린 주체로 같이 여기서 뭘 해보자는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슷한 마인드로 이쪽 백문거리를 접근하는 또 활동가가 또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이 그 장을 전주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마련해줬다고 했잖아요. 일단 저는 도시재생을 접하게 된 계기가 이 센터를 통해서요. 거기 이제 실무자들과의 관계성으로부터 그러고 그 장을 열었을 때 참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제 친분이 쌓아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인터뷰 TFT를 같이 했던 놈 건축사무소의 김승기 대표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 한 바퀴라고 저랑 그 청년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창업 동기가 있어요. 그쪽 이제 동네 한 바퀴 문성주 이제 기획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녹취를 하니까 녹취록을 푸는데 좀 도움을 줬던 이제 전북대 문화인류학과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권하담이라는 친구도 있고 그 외에 저한테 이제 전문적으로 자문을 좀 제가 약간 인터뷰하거나 구술하는 쪽은 전문가가 또 아니니까 이제 문화인류학과 박사 이제 그 과정에 계신 이제 이창환 박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 필드에서는 제 전공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여러 활동가 기준으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저는 귀한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연계를 하고 있죠. 제 직원을 두는 게 아니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포스트가 이 프로젝트의 이 목적성에는 이분하고 얘기하면 되겠네 하면은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비용을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면은 계약을 통해서 외주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창직을 만약에 제 스스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커넥터가 맞는 것 같아요. 커넥터. 근데 지금 또 들어보면 또 예전부터 인연이 있던 분들이 안 떠나고 계신 분들도 꽤 있네요. 음, 이제 전주를. 그쵸. 그분들은 지역에 남아 계신 청년 딱 저희 또래 세대예요. 선후배거든요, 거의. 예, 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나이로 선후배.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이렇게 부분적인 지역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죠. 각자 생계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했고 또는 이제 뭐 건축 사무소도 오픈을 하고 또 창업 준비도 하고 막 이런 여러 포스트. 그러니까 고민이 비슷한 청년들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둘 모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빠른 스피드로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컨센서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뭐 내년 말에 이게 프로젝트 자체로 끝나더라도
우리가 계속 뭘 자극적으로. 할 수 있겠나. 그걸 이미 음. 얘기를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더 중요한 베이스는 저는 상인이기 때문에 음, 제 개인의 이익을 바라보고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저는 밝혀요. 뭔가 공익을 위해서 날 희생하고 투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정적으로 내 전문성이 아니라 내가 그 달란트를 기여하면서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게 굉장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이분들 똑같아요. 생계가 책임이 안 져지는데 여기 투신해라 희생해라 저 할 수가 없어요. 제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예산을 만약에 받아오면 이거를 어떻게 쉐어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쉐어를 했을 때 이분들이 그만한 결과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뢰는 일을 하면서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같이 쭉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자기 이익에 맞춰서 왔지만 그 이익을 교집합 안에서 뭔가를 실현해 볼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저는 뭐 어떤 갈등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 때문에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느슨한 연대를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제 프로젝트가 크고 내가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저하고 아예 마음이 맞는 거의 뭐 저는 파트너로 생각을 해요.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하고 아예 꾸려서 서로 쉐어를 할 생각은 있죠. 직원을 두기보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내년쯤에 끝나게 된다면 여전히 어느 정도는 시나 도에서 도움을 재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은 이제 시에서 원도심 지금 현 시장님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것과 비판적인 부분들을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기조상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선거도 있고 그렇지만 국가 기조상 이제 원도심을 재생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계속 맥락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 맥락이 이어질 때 전주시에서 어떻게 관심 갖느냐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더 크게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자발성인 거죠. 우리가 우리 걸 내놓으면서 여기를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감나라 배라나 하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가 직접 정말 원하는 것과 진짜 진짜 도시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정적으로는 힘들죠. 누가 자기 돈을 내놓기도 쉽지 않고 예산을 만약에 따올 수 있으면 예산을 따오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중간지원단체가 사라졌을 때 어떤 중간지원단체가 다시 우리 내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 네이밍을 가지고 제가 그걸 따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과정적으로는 창업 과정을 이걸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도 그 1년이 이 센터의 사업은 1년 안에 끝나지만 동문길에 대한 어떤 시의 관심이나 예산의 연결은 지속되지 않을까 향후 몇 년 안에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여기 동문길에서 저는 창업 준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베이스하고 건물 베이스, 땅 베이스 조사를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선정을 해야죠. 제 창업지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문거리 이제 회생 프로젝트의 TF 팀에 이제 한 일원으로 참여를 할 거예요. 참여를 하면서 이제 큰 스케치는 센터에서 그려놓은 게 있지만 이분들이 딱 픽스를 해서 여기엔 얼마, 여기엔 얼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이 인터뷰 조사했던 베이스를 확대를 시키는 거죠. 좀 이번에 다 못한 거잖아. 그분들이 그 거리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냥 주체별로 몇 분을 만났을 뿐이니까 그런 분들을 계속 확대해서 뭐 상인회도 만나고 주민들도 더 만나고 통장님도 만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니즈를 계속 더 정확히 세밀하게 좀 파악하는 일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타이틀이 세 항목으로 정해질 거잖아요. 뭐 차 없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트랩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이제 스케치가 그려지면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실제 이 커뮤니티 여러 주체 안에 관심자들 내가 이거는 좀 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는 분들을 연결하는 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제가 제안을 하긴 했어요. 이거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업 시작할 때 끝날 때 하면 안 될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공청회 정기적으로 하고 그 한 달 내에 쪼개가지고 여러 주체들을 간담회를 해서 만나고
또 현장에서는 그 간담회 한다고 그분들이 모이시진 않거든요. 또 한 분씩 만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한 분씩 또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이벤트도 해야죠. 이벤트도. 지금 그 동문거리 구성이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연령대는 이제 주거 기준으로 보면 6, 70대 고령 인구가 많고 네네. 그다음에 상인, 그다음에 유동 인구 일하시는 분들은 어, 평균이 40대 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마련 하나 봐. 동문이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기억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네요. 그쵸. 다들. 예, 예, 그리고 60, 70대는 정말 그때처럼 좀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계속 뭔가가 있고 또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거리에서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은연중에 있으실 것 같아요. 은연중에 있고 그분들은 솔직히 이제 관여도나 관심도가 떨어지세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너무 연로하고 자기는 이제 여기에서 이 주택을 가지고 생활 마감한 후에 이제 이거는 자산이 이제 자녀들한테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뭐 우왕부왕한 거를 원하시진 않고 약간 좀 조용히 그냥 나갔으면 하는 분도 있고 우리 조금 젊은 통장님들, 주민의 의견을 좀 대표하는 통장님들 의견으로는 주민 지향적인 사업이 진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뭐 체육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뭐 시설물을 좀 몇 개 공원 같은 거 해서 체육 시설이라도 논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주민 잔치가 될 수도 있죠. 같이 밥을 같이 이렇게 어른들 위해서 좀 대접도 하고 같이 먹고 얘기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어른들이 노후에 시간을 보낼 때에 이제 소일거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필요가 6, 70대 주민분들한테 더 많은 거죠. 건강, 뭐 그다음에 이렇게 여가를 좀 보낼 수 있는 일. 실제로 나한테 피드백이 되는 일이 아니면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도. 네, 그렇죠. 보통.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더 어떻게 보면. 보면 이 두 세대가 연결될 만한 그런 거는 무슨 분야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저는 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청년 기획가나 청년 예술가들이 좋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여지껏 이제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나 정말 이제 뭐 실무 비용 정도로만 해서 그분들이 와서 정말 애쓰고 떠나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뭔가가 사업적으로 제대로 비용으로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허리 세대죠. 우리 보면 20대는 아직은 이 필드에 많지 않고 30대에서 40대 사이 허리 필드에 있는 예술가 기획가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스킨십을 하다 보면 아마 세대 갈등을 좀 좁혀가면서 그분 이제 여기도 3, 40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 거리에도 그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듣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안아야 되는 거죠. 그분들을 한 번도 위한. 안 안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많이 안아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적인 스케치고 또 사업 명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산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좀 이제 저는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야지 이거를 위해서. 싸운 거 말고 조율을 조율을 조율해야 조율을 네. 조율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맞아요. 거의 싸우듯이 예, 조율하는. 그,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음. 우리 활동가님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음. 그럴 때 그 전체적인 그림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저는 막 테마가 너무 확실해서 여기가 제2의 뭐 저기 뭐 갱리단길이 되고 갱리단길로 넘어가는 중간 브릿지가 되고 저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동문거리가 뚝 차라리 떼어진다고 손치더라도 여기에 주민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상인들과의 상인들도 협업이 되고 그러니까 갈등 요소는 자기 이익을 더 추구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 보행 문제들이 좀 해결되면서 그냥 이런 느낌이죠. 내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걸어가면서 이제 불법 주차도 없고 보행 환경도 좋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그냥 집집마다 인사도 할 수 있고
동네 주민이 오늘은 장사가 어때 하면서 와서 믹스 커피라도 한 잔 드실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을 더 그리는 거죠. 막 뭐 외지인들이 와서 난리법석 피우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조금 마이너한 제 방향성은 서브컬처를 좀 추구하는 매니아 청년들이 와서 좀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 자잘자잘한 색깔들이 네, 그 정도. 막 확 규모가 색깔이 크지 확 않더라도 그런 거 말고. 맞아요. 뭐 하다가 여자친구가 전화 와서 빨리 안 나오면 헤어진다고 협박을 할 때 여기 좀 지켜줘. 나 잠깐 갔다 올게 하고 3시간 비워도 되는 그런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비워도 문제 안 나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어쨌든. 나도 나름대로 개인사를 즐기면서 또 공적인 일도 같이 하는 그냥 일상이 되는 그런 풍경이네요. 그렇죠. 그 몇 블럭이 그냥 공동체화 될 수, 여러 주체가 있지만 공동체화, 유기적인 어떤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죠. 테마를 막 주입시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죠. 그건 자생 약간 지속성은 없어요. 네, 사실은 맞아요. 뭘 갖다가 억지로 심어놓는 거는 잠깐은 반짝하지만 마블링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마블링. 마블링 섞어서 시커먼 색이 되는 게 아니라 마블링. 각자가 색깔을 띠면서 도드라지게 어우러지잖아요. 예쁘잖아. 네. 근데 지금 고기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셨지? 배고프네. 거의 점심시간을 지금 넘겨가지고 아이고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셨나요? 말씀을 하시면서 네, 오히려 인터뷰한다고 해도 좀 그래도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긴장하고 자료 이렇게 잔뜩 준비해 왔어요. 네 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얘기를 충분히 누군가 들어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내 얘기를 하고 그 내 얘기를 통해서 이제 대표님이 어느 정도 본인의 인사이트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1년도 정리가 되고 내년 1년도 어떻게 가야겠다는 방향성들과 그런 고민들이 좀 정리가 돼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이디어들이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또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세대를 연결하는 그 브릿지적인 사업도 그런 정확한 생각은 안 했거든.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만 생각했는데 그런 연결고리의 사업도 참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우선 작게는 동문 안에서 그 세대 간의 연결도 해주시고 나중에는 그 동문에 계신 분과 밖에서 이 문화를 사랑해줄 만한 여행자들 연결해주시고 나중에는 이게 연결이 커지면 이게 이 한 나라의 이 전주라는 공간에서 다른 나라에 연결되는 그런 한참 먼 얘기지만 한참 먼 얘기지만 일단 뭐 거의 지금 0.1단계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0.1단계. 그림을 크게 보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너무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뭐 어느 지역에 가서 살고 어느 나라에 살고 하는 게 우리 세대까지는 뭐 비행기를 타고 뭐 이렇게 뭐 이벤트성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맞아.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이고 진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어머 촌스러워 이런 얘기를 살짝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올 시대는 나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문화권으로 가서 향유하고 또 다시 내 문화로 가고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글로컬이라는 이름처럼 글로벌하고 로컬이 연결되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뭐 내년부터라도 나는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전주는 많은 한류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전통적이고 제일 한국을 잘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동문거리도 그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봐요. 희망찬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좀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넘을 산이 많고 싸울 일도 많고 갈등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맞아요. 재미가 없으면 못해. 주커지 2년 내에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공약 같네. 1년 있다가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쭉 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도 이쪽에서 또 완성을 하시는 거. 희망사항입니다. 선녀 못 나르게 애기 살 되는 것처럼 그래야겠네. 주주한 활동가님이 아가도 생기고 와이프도 생기고 하면 전주를 떠나지 않고 부모의 영원히 같이 하실 것 같으네요. 네, 오늘 방송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도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설을 해요. 하나는 동문길 TV로 아예 특화해서 개설할 거고 하나 동문길 TV, 예, 텔레비전. 그러고 영상으로. 그래서 동문길 관련한 여러 제가 관심 가지고 있고 제가 활동하는 영역들을 뭐 최대한 올려보려고 하고 그 존스 에비뉴라고 개인 채널은 또 따로 오픈하려고 해요. 이제 제 관심 분야나 이제 관련이 있는 것들 그리고
데일리 라이프 같은 거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공적인 거, 하나는 하나는 사적인 그렇게 해서 하고 그거 채널 준비하고 지금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드느라 이미지를 좀 로고랑 이런 거 좀 만들고 있어요. 그냥 오후에는 그 작업하고 이번에 인터뷰랑 공유했던 거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그 링크를 인터뷰했던 분들하고 보고서랑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계속 스킨십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 좀 작업을 하려고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인터뷰 50분 정도를 또 그분들하고 공유를 하시겠네요. 그쵸. 큰 그림을 그렸던 거 한 음, 번도 대화로 안 풀었는데 이제 이렇게 할 거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중요한 저한테는 것도 시간이었어요. 그죠. 중요한 건 이 인터뷰가 정확히 정해진 답은 아니고 이런 마인드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나 맞습니다. 또 변수가 또 있으니까 변수에 맞게 능동적으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약은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근데 저한테 너무 시너지가 되는 시간이었었어. 네네.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활동가 동문거리 활동가로 계신 글로컬 대표님 김재환 활동가님 만나 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디디